네, 저희는 전 시간에 그 main.jsp에 검색 기능 UI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search라고 하는 URL을 처리할 수 있는 보드 컨트롤러, search를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러 메서드를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에서 사용하게 되는 보드 서비스, 그래서 보드 서비스를 인터페이스와 클래스, 인플 클래스 전부 다 수정해서 구현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가 JSP를 따로 만들지 않았고요. 보드 폴더 밑에 있는 main.jsp에서 그대로 모델에 넣어진 검색 결과. 이게 검색 결과죠. 얘가 검색 결과가 되는 거고요. 검색 결과가 되는 거고, 얘는 검색 결과를 어디에다가 모델 객체에다가 모델 객체의 속성 어트리뷰트로 추가를 하는 거죠. 로 추가해서 뷰에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뷰에 전달.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모델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고, 모델을 우리가 직접 생성하는 게 아니라 디스패처 서블릿이 관리하고 있는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패처 서블릿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델을 나한테 줘라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스프링을 사용하신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스프링은 필요한 객체들을요 직접 생성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고 전부 다 주입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디스패처 서블릿한테 이런 거 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변수를 선언할 때 자동으로 주입해줘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 많아요. 네, 자 여기까지 됐고요. 보드 컨트롤러는 이 정도로 하시면 된 것 같고요. 된 것 같고, 저희가 이번 시간부터 할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원 가입 그리고 로그인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선 우리 메인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 메인 페이지에서 로그인이 있었는데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회원 가입도 필요하니까 회원 가입을 메인 페이지에서만 일단은 회원 가입을 메뉴를 하나 만들고 회원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고요. 그런 다음에 회원 가입이 되면 유저 테이블에 그 아이디가 추가가 됐을 거예요. 그 아이디를 가지고서 로그인하는 기능 만들어 보고, 회원 가입을 일단 뭐 아이디 중복 체크하는 거는 일단 나중에 하고,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만, 회원 가입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게 여기서 회원 가입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고요. 클릭하면 그 프론트 컨트롤러 거쳐서 JSP로 그 응답이 가야 되는데, 그 응답이 회원가입 페이지라고 하는 JSP가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디 입력하고 패스워드 입력하고 뭐 이메일 입력하고 등등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입이라고 하는 거를 또 클릭하게 되면 다시 또 컨트롤러한테 가는 거죠. 이번에는 컨트롤러가 어디까지 갔다 와야 되냐 하면 컨트롤러가 서비스 DAO 마이바티스 거쳐서 데이터베이스 갔다가 인설트가 돼야 되죠. 인설트 결과 받아서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만약에 성공했으면 다시 메인으로 갈까요? 네. 여기서는 다시 뭐 리다이렉트를 한다거나 이런 그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지금. 그죠? 그래서 아이디 중복 체크는 나중에 하고 요 시나리오까지를 일단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이디 중복 체크 같은 것들은 이제 부가 기능으로 더 넣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 아이디 중복 체크는 했었죠. 에이작스 가지고 했었어요. 스프링에서 에이작스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여기 회원 가입이라고 하는 메뉴가 하나가 있다. 그거를 클릭을 하면 컨트롤러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JSP만 딱 보여주면 돼요. 그게 이 웹페이지가 하나 보일 거고요. 여기에서는 그 각각 폼 양식을 채운 다음에 가입이라고 하는 버튼 클릭하면 말씀드린 대로 프론트 컨트롤러에서 컨트롤러, 서비스, DAO, DB, 그럼 이제 거꾸로 쭉 리턴이 돼서 여기에서는 메인 페이지로 돌아올 수 있게끔까지를 만들어 볼 겁니다. 시나리오 이해 되셨죠?
팀 프로젝트 하실 때 이런 시나리오들을요, 간단하게 뭐 종이에 메모하듯이 이렇게 그려놓고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하면 좋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머릿속에 다 있는 것 같지만 제가 하도 오래 이런 거를 코딩을 해봐서 제가 이 수업 몇 번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쭉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노트를 해가면서 메모를 해가면서 코딩하는 것도 되게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수정을 해가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home.jsp가 전체 우리 메인이잖아요. home.jsp부터 시작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고, 자, 그 home.jsp를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가 헤더를 보시면 메인이라고 딱 되어 있죠. 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그인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 나중에 여기다가 아이템 하나를 더 만들게요. 리스트 아이템 하나 더 만들고 앵커 태그 하나 만드는데 여기서는 회원 가입. 여기서는 href 속성을 직접 줄게요. 현재 폴더에서 자 회원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유저로 몰아버릴게요. 유저, 그 다음에 가입이죠. 가입이니까 register라고 할까요? register. 그럼 URL 주소만 봐도 유저 레지스터니까 아 이거 회원 가입이겠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일단 여기만 이제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메인에서 새로 고침해 보면 여기 링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링크를 클릭해 보면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제 유저 레지스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컨트롤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컨트롤러가 있어야 되냐면 유저부터 시작하는 레지스터를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레지스터라고 하는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컨트롤러기 때문에 여기 컨트롤러 패키지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 해당 기능별로 자바 파일들을 분리해서 넣으면 나중에 아 여기 가서 찾으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컨트롤러에서 오른쪽 클릭, 뉴, 그 다음에 자바 클래스 만드시면 되고, 클래스 이름은 유저 컨트롤러라고 하겠습니다. src 메인 자바고요. 폴더는 그 폴더 밑에 컨트롤러 패키지가 있고, 패키지 밑에서 회원 관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유저 컨트롤러로.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피니시. 자 유저 컨트롤러가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설정하실 게 두 개가 있어요. 컨트롤러다 그러면 어노테이션은 나는 컨트롤러예요 라고 선언을 하셔야죠. 컨트롤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클래스는 URL을 어떤 URL로 시작하는 유저로 시작하는 모든 요청들을 처리를 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두면 밑에 메서드에서는 유저는 다 생략하고 그 다음 주소부터 써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컨트롤러라고 선언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었죠? 무슨 컨텍스트 파일에서? 서블릿 컨텍스트 파일에서. 서블릿 컨텍스트 파일에 뭐가 있냐면 컴포넌트들을 스캔하세요 라고 하는 게 있죠. 컴포넌트 스캔하세요. 어디만 스캔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컨트롤러 패키지만 스캔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그죠? 네. 그래서 컨트롤러 패키지 밑에 있는 클래스들 중에서 이렇게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는 컴포넌트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는 클래스들은 디스패처 서블릿이 객체 생성까지도 끝내놓겠다라는 뜻이에요.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게끔.
그게 컴포넌트 스캔입니다. 두 가지가 다 되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주석을 정리해 드릴게요. 서블릿 context.xml, XML의 컨텍스트, 컴포넌트 스캔이었을 거예요.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바 빈이라고 하는 거는 생성자 호출돼서 객체 생성까지 끝난 거. 그거를 자바 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로그를 한 줄씩 출력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private final 로거 org slf oj 로그라고만 할게요. 줄여서 이렇게 하고 만드실 때는 로거 factory get 로거 여기다 클래스 이름 user controller class 이렇게 해주시면 로그 출력할 때마다 자기 클래스 이름이 앞에 쭉 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서드를 이제 다른 필요한 것들은 나중에 더 추가를 하고요. 메서드만 더 추가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뭐냐면 register라고 하는 그 메서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public void로 할까요? void 그 다음에 메서드 이름은 register라고 하죠. 그리고 파라미터 전달받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리퀘스트 파라미터 없죠. 그냥 클릭하면 JSP만 딱 보여주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가 해야 될 일은 매핑만 더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매핑에 리퀘스트 매핑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밸류 속성은 유저 밑에 레지스터로 하기로 했고 여기 레지스터라고 한 거는 우리가 home.jsp에서 여기 레지스터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유저 컨트롤러에서 여기를 레지스터라고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메서드도 있으면 좋겠죠. 메서드가 왜 안 보이죠? 메서드 보이죠? 네. 메서드는 겟방식만 처리할 거예요. 겟방식만. 겟방식과 포스트 방식이 나눠져야 됩니다. 폼에서 데이터가 날라오는 거는 포스트 방식, 그냥 단순하게 UI만 보여주는 거는 겟방식이라고 하시면 되고 로그 한 줄만 출력할까요? log.info 하셔가지고 register 메서드죠. register 됐다.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시면 이제 뭔가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뭐가 달라져 있을 거냐면 똑같이 에러가 나는 건 똑같은데 회원가입을 클릭했을 때 404 에러라고 하는 건 똑같은데 이제 여기서의 404 에러는 뭐냐면 유저 폴더 밑에 있는 웹 inf views라고 하는 폴더 밑에 유저라고 하는 하위 폴더가 또 있고 그 밑에 register.jsp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달라져 있어요. 아까는 뭐였었냐면 이거 없었죠. 이런 거 없이 그냥 representation만 못 찾겠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거는 컨트롤러 메서드가 없다는 얘기. 지금은 컨트롤러는 호출이 됐는데 컨트롤러가 뷰로 가라 그랬는데 뷰를 못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콘솔창 보시면 이거 로그 호출된 거 보세요. 유저 컨트롤러 클래스에 레지스터 겟 방식으로 호출됐다라고 하는 것까지 로그가 나와 있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여러분? 그 다음 단계는 JSP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는 JSP 양식 폼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다 만들어야 될까요? views 폴더를 찾는 거죠. web inf views 밑에
그냥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이 폴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뷰스 밑에다가 오른쪽 클릭, 뉴, 폴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유저, src 메인 웹 inf 뷰스 그 밑에다가 유저라고 하는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폴더를 피니시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그 폴더 밑에다가 new 이번에는 JSP 파일 이름은 register라고 하시면 됩니다. 유저라고 하는 폴더 밑에서 register JSP 피니시 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는 EX 2번이라고 하고요. 자, 바디 안쪽에다 이제 만드시면 돼요. div 만들어 놓고 일단 여기까지는 제가 클래스 속성을 넣어 드릴게요. 컨테이너 fluid 넣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가 무슨 페이지인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헤더를 하나 넣고요. 헤더의 클래스 속성은 텍스트 센터만 넣겠습니다. 가운데 정렬해라 라는 거죠. 가운데 정렬해라. 그리고 회원 가입 페이지.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하시면 이게 여기 이제 에러 없이 페이지가 여기가 나오는 게 보여야 돼요. 다시 메인 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면 회원가입 페이지가 보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폼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고요. 네,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없으시죠? 안 되신 분 없으시죠? 네. 그 내비게이션 메뉴 만드는 부분은 여러분들께 남겨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뭐 예를 들어서 회원 가입하러 들어갔다가 나 회원 가입하기 싫어 그냥 다시 메인으로 갈게 라든가 게시판 메인으로 그냥 바로 갈게. 회원 가입 안 해도 게시판은 볼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런 몇 가지 메뉴들, 기본적인 공통적인 메뉴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메뉴들을 만드시는 건 여러분들이 이쪽 부분에서 한번 해보시고 저는 바로 div 폼을 만들어 버릴게요. 바로 폼을 만들 거고 액션 현재 폴더에서 register라고 할 거고 메서드는 post로 할 거예요. 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서의 현재 폴더는 이제는 어디가 돼요? 유저, 그렇죠? 그럼 요청 주소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유저의 register가 되는 거예요. 유저의 register. 아시겠죠? 네. 그리고 요청 방식은 포스트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DB 구조가 유저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 포인트밖에 없어요. 그리고 포인트는 가입할 때 입력받는 게 아니니까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만 입력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풋 3개만 있으면 돼요. 인풋 3개랑 버튼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전부 다 div 그 다음에 div 안에 input 타입 텍스트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입력창이 3개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요만큼을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서브밋 버튼.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 마지막에 서브밋. 이렇게 4개를 넣을 수 있도록 일단 틀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는 타입 텍스트, 아이디니까. 그리고 네임 속성이 반드시 있어야죠.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름은 뭐랑 맞춰주면 좋겠다? MVC에서 모델 클래스의 파라미터 이름과 프로퍼티 이름과 맞춰주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유저 객체를 바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도메인. 도메인 그러고 보니까 도메인에 유저 안 만들었군요.
예, 유저 만들었다 치고 그러면 할게요. 이따가 요거 먼저 완성시켜 놓고 할게요. 유저는 우리가 DB에 아마도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여기 유저 테이블에 있었던 컬럼 이름들이 유저 아이디, 그다음에 PWD라고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메일이라고 되어 있었을 거고 포인츠라고 되어 있었을 거예요. 저랑 같다면 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인풋에서 파라미터 이름도 테이블에 있는 컬럼 이름 그대로, 그게 모델 클래스의 그 멤버 변수 이름이 그대로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자동으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해줘요. 그래서 유저 아이디 이렇게 할 거고, 이건 반드시 넣어야 돼요. required. 속성 하나만 더 주죠. 플레이스홀더. 우리가 레이블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다 플레이스홀더 하시고 아이디를 입력해라. 라고 하면 되고요. 중복 체크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중복 체크는 나중에 하고, 자, 두 번째는 타입이 파스워드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파라미터의 이름은 PWD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홀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자바스크립트로 하셔야 됩니다. 비밀번호 확인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일치하냐, 첫 번째 입력창과 두 번째 입력창이 일치하냐라고 비교하는 거는, 그거는 자바스크립트로 하시는 거예요. 컨트롤러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네. 그건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required, 이것도 required 속성을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을 입력하시는 부분이에요. 타입 이메일, 그 다음에 여기 파라미터 이름도 이메일, 그리고 플레이스홀더는 가입할 때 필요한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되고, 이것도 필수 입력사항 required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뭐 abc.com 이런 형식으로 입력해야 된다, 뭐 이렇게 알려줘도 되고요. 요즘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있는 게 타입, 여기가 submit 버튼이에요. 버튼이고, 여기는 밸류 속성을 주셔야 돼요. 가입 완료, 아니면 뭐 작성 완료라든가 원하시는 대로. 이런 정도면 일단은 폼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폼이 보이는지 보죠. 회원가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 이렇게 나오죠.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 작성 완료인데 클릭하시면 클릭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입력해야 돼요. required니까. 입력했다 치고 그래도 안 돼요. 비밀번호 입력해야 돼요. 비밀번호 입력해야 되고 그래도 안 돼요. 이메일도 필수예요. 아무렇게나 입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메일 형식에 맞춰야 돼요. 뭐 abc.com. 자, 여기에서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소는 바뀌지 않았어요. 유저 레지스터 그대로죠. 그런데 뭐가 없다 그래요? 포스트 메서드가 없다라고 해요. 그죠? 포스트 메서드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현재 폴더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유저 밑에 레지스터, 이게 요청 주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청 주소가 컨텍스트 패스 밑에 유저가 현재 폴더, 그 밑에 레지스터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요청 방식을 포스트로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유저 컨트롤러를 보시면 되겠죠. 유저 컨트롤러를 보셔야 되는데 유저 컨트롤러, 유저 컨트롤러를 보면 레지스터를 처리하는 메서드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겟방식만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에러 메시지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더 추가를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이번에는 public 스트링으로 할게요. 스트링 리턴하는 register를 만들어 주시는데 파라미터를 저는 뭐라고 선언할 거냐면 유저 이게 없군요. 아직은 일단 남겨둘게요. 일단 여기를 뭔가 남겨두고 이런 메서드를 만들 거예요. 이런 메서드를 만들 거고 여기서는 무엇을 리턴할 거냐면 아까 끝난 다음에 어디로 보내겠다고 했죠? 메인으로 home.jsp 로 보낼 거예요. 프로그램 전체의 홈으로. 그리고 얘의 request 매핑을 써주시면 돼요. request 매핑을 value는 똑같이 register인데 메서드가 객방식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포스트 방식. 얘랑 이름을 같이 써도 되기는 돼요. 왜? 파라미터만 다르면 돼요. 파라미터만. 객방식은 파라미터가 필요가 없지만 포스트 방식에서는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을 다 입력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선언해도 돼요. 스트링 보낼 때 유저 아이디라고 보냈을걸요? 그죠? 맞나요? register.jsp에서 어떻게 보냈냐면 여기 유저 아이디라고 보냈죠. 유저 아이디. 그러면 여기에서 유저 아이디라고 선언하시면 돼요. 네임하고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스트링 pwd 스트링 네임. 로그만 출력해 보시면 얘네들이 정말 제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 로그만 출력을 해 보시면은요. register 그다음에 post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유저 아이디 출력해 보고 pwd 출력해 보고 이메일 출력해 보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유저 아이디는 pwd는 이메일은 이렇게 해서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정상적으로 호출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일단은 우리가 그 회원 가입이 끝났다 여긴 아직 더 할 일은 남아 있지만 나중을 위해서 라고 해놓고 실제로 회원 가입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됐다 치고 포스트 방식에서 홈으로 가야만 돼요. 그죠? 홈으로 가야만 됩니다. 자, 볼게요. 메인부터 다시 시작을 할게요. 메인부터 다시 시작하고 그렇죠? 메인부터 다시 시작하고 회원 가입 이제 3개가 있고요. 그냥 적당하게 입력하고 abc.com 가입 완료. 네. 주소는 유저 레지스터라고 그냥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리다이렉트나 포워드를 한 게 아니에요. 리다이렉트를 한 게 아니잖아요. 리다이렉트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홈이라고 하는 JSP만 찾아라라고 한 거기 때문에 리다이렉트랑은 개념이 달라요. 새로운 요청이 간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그 폼에서 요청한 주소 그대로예요. 죄송합니다. 폼에서 요청한 주소가 그대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약간 우리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메인 페이지로 다시 오긴 왔어요. 그리고 로그를 볼게요. 콘솔 창에 로그를 보시면 얘가 왜 안 내려가지? 네. 콘솔 창 로그를 보시면 레지스터 포스트가 제대로 호출이 됐나요? 요 로그가 콘솔 창에 출력됐어요. 메인에서
겟방식을 호출해서 회원가입 양식 폼이 보였고 그 다음에 포스트 방식이 호출돼서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이 정상적으로 다 전달이 안 되신 분. 정상적으로 다 전달됐죠. 그렇죠? 네. 이제 우리는 서비스 만들고 컨트롤러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회원가입까지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DB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DB도 같이 보고요. 그리고 모델 클래스, 도메인 패키지에 모델 클래스도 그 하나 더 추가를 할 거예요. SQL 디벨로퍼 실행 중이고요. 자, 우리 유저 테이블 관심 있게 보시면 돼요. 이제 저희는 도메인 패키지에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하실 때 제가 요거랑 이름 똑같이 만들 거예요. 이거랑 똑같이 유저 아이디, pwd, 이메일 중간에 언더스코어 하나도 없어요. 언더스코어 하나도 없고 포인트 제일 마지막에 포인트 바자2라고 되어 있는 거는 스트링으로 해주시면 되고 넘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10점, 20점, 30점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int로 해주시면 돼요. int로. 자, 그래서 저 형태 그대로 도메인에다가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클래스는 유저라고 할 거고요. 유저 한 명에 대한 거기 때문에 src 메인 자바 패키지는 도메인 패키지 거기서 유저. 자, 만드시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프라이빗 변수로 스트링 타입의 유저 아이디라고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프라이빗 타입의 스트링 pwd라고 만드시면 되고요. 프라이빗 스트링 타입의 이메일 마지막으로 프라이빗 인트 타입의 포인트라고 만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테이블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생성자 그리고 디폴트 생성자 다음에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 generate constructor 하시면 되겠죠. 위쪽으로 올라가 버렸네. 두 개의 생성자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얘가 필요할 수도 있고 나중에 근데 얘를 만들어 버리면 디폴트 생성자가 없으면 객체를 생성을 못 해요. 네. 디스패처 서블릿은 이 디폴트 생성자를 이용한 다음에 세터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만 있으면 안 되죠. 얘네들이 전부 다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getter 세터가 다 있어야 값을 읽어오거나 값을 세팅하는 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클릭 역시 마찬가지로 source, generate getter setter 전부 선택하세요. select all 하시고 generate. 네, 그러면 이게 밑에 만들어졌네요. get user id, set user id 이렇게 만들어졌고 get point와 set point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는 딱 하나만 더 할게요. to string 하나만 override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열 만들어서 리턴해 버리시면 되고요. 문자열 만드실 때 string.format을 사용을 할게요. string.format 메서드. 포맷은 어떤 식으로 포맷을 만들 거냐면 유저 클래스고 그 다음에 유저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들이 유저 아이디는 문자열 붙여버릴까요? 등호로 할까요? 어떻게 써야 돼? 등호로 하죠. 아니면은 제이슨이면 이렇게인데 모르겠어요. 어차피 중요한 건 아니니까 pwd
네, 문자열이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역시 문자열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인트가 십진수. 이게 디짓 이게 십진수라는 뜻이에요. 그럼 args는 this.user id가 첫 번째, this.pwd가 두 번째, this.email이 세 번째, this.point가 네 번째. 이렇게 하면 문자열이 완성이 되겠네요. toString. 모델 클래스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까지만 하면. 자, 그러면 모델 클래스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은요. 아까 우리 유저 컨트롤러 있죠. 유저 컨트롤러에서 굳이 이렇게 어렵게 파라미터 3개를 선언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유저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고서 유저가 왜 이렇게 안 나오죠?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5 해버리면 되니까. 임포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패키지가 다르기 때문에 as, spring, ex, 2번, domain, user 이렇게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이클립스가 재미가 없네요. 컨트롤 시프트 5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하고요. 키하고 그 다음에 영문자 5 이렇게 하시면 이게 그 임포트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임포트 자동으로 해주고요. 여기를 유저라고만 하면 여기서 바로 그냥 유저를 만들어줘요. 누가 유저를 만들어줄까요? 디스패처 서블릿이 유저를 만들어줘요. 진짜로 그런지 볼까요? 그러니까 유저가 제대로 들어온지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여기 수정한다 그랬죠. 여기 제가 이렇게 할게요. 리다이렉트. 그러면 리다이렉트인 경우에는 폼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요청 URL을 써주셔야 돼요. 여기는 요청 URL을 직접 써야 되기 때문에 홈이라고 하는 컨트롤러에 매핑되어 있는 URL 주소가 뭐예요? 컨텍스트 루트 아니었어요? 그죠? 이거 컨텍스트 루트로 다시 이동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리다이렉트가 돼버리면 아마도 주소가 아예 레지스터라고 안 돼 있을 거예요. 주소가. 네, 이 얘기는 HTTP 로컬 호스트 저 같은 경우에는 포트 번호가 8181이고요. EX 2번으로 리다이렉트 해라 이런 뜻이에요. 주소를 써줄 때 포워드나 리다이렉트 할 때 주소를 써주실 때요. 요거 생략하시고 여기까지 생략하시고 이 루트를 컨텍스트 루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동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를 보드라 요렇게 써버리면 이 밑에 보드가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를 요렇게만 써버리면 exe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그럼 유저가 정상적으로 오는지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부터 다시 메인에서 회원가입 들어가고요. 잠시만요. 회원가입 레지스터 캣 왜 못 찾죠? 제가 만든 거는 요거를 출력한 것 뿐인데 home.jsp 유저 레지스터 유저 레지스터가 돼 버렸군요. 이상 꼬여버렸네요. 아까 그 리다이렉트 하기 전에 그 주소가 남아 있어 가지고요. 그게 좀 이상하게 꼬여버렸나 봐요. 메인 페이지
메인 페이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실행을 먼저 한번 해주시고요. 요렇게 메인 페이지를 실행해 주시고 여기에서 회원 가입하면 정상적으로 보여야 돼요. 네, 아까 유저가 2번 나와버린 것 때문에 그랬었고요.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여기 register get 정상적으로 호출이 됐고요. 호출이 됐고 아이디, 비밀번호 이렇게 해서 작성 완료를 하면 아까랑 달라진 점은 그 홈을 리턴했을 때는 여기 주소가 유저 그다음에 레지스터가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지금 리다이렉트를 하니까 루트로 주소가 바뀌어 버렸죠. 주소가 바뀌어 버렸고 보이는 여기서는 호출은 됐어요. 레지스터에 포스트가 호출이 됐고 그 다음에 유저 객체까지도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죠. 아이디는 A, 그 다음 패스워드, 이메일, 포인트는 0, 기본값, 그죠? 이런 유저 객체가 만들어져서 유저 컨트롤러한테 전달되기까지 했어요. 이제 남은 거는 정말 뭐만 더 만들어주시면 되냐면 서비스 DAO, 마이바티스 설정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컨트롤러가 한 번 더 호출됐죠. 보시면 로그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은요. 자, 홈 컨트롤러가 제일 처음에 호출이 돼서 이게 1번. 이게 뭘 보여준 거냐면 여기에 메인 페이지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메인 페이지, 그 다음에 여기가 첫 번째 메뉴가 회원 가입, 두 번째가 로그인, 세 번째가 게시판 가기 이거 했었죠. 여기에서 회원 가입을 클릭을 한 거예요. 여기서 회원 가입을 클릭을 하니까 컨트롤러의 레지스터 겟 방식이 호출된 거예요. 겟 방식이 호출돼서 겟 방식에서는 단순하게 뭐만 보여주면 되죠? 가입 페이지를 보여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디 입력하세요. 패스워드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메일 입력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작성 완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까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를 다 채운 다음에 작성 완료를 클릭을 했죠. 그랬을 때 뭐가 왔냐면 컨트롤러의 똑같은 메서드에 포스트 방식이 호출됐어요. 그리고 그 포스트 메서드에서 여기서 리다이렉트를 해버린 거죠. 요청을 리다이렉트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요청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새로운 요청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컨트롤러가 한 번 더 호출되는 거예요. 홈이라고 하는 컨트롤러가 호출이 돼서 여기에서 home.jsp를 찾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컨트롤러가 이렇게 호출된 이유, 리다이렉트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리다이렉트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되돌아온 거예요. 다시. 네, 흘러가는 시나리오 아시겠죠? 화면이 어떻게 해서 흘러왔는지. 그래서 여기를 리다이렉트 하는 거하고 홈이라고 써주는 거하고 그 주소줄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주소줄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 주소줄을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에 따라서 포워드를 할 건지 리다이렉트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JSP로 갈 건지 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게 더 이제 DAO 만들어야 되고 서비스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돼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네, 그럼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